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원광대와 계명대가 27년째 정기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원광대와 계명대는 원불교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이면서 호남과 영남을 대표하는 학교이기도 한데요. 두 학교는 1998년 자매결연 이후 지역과 종교의 우를 넘어 야구 친선 경기를 시작으로 매년 의학, 철학, 인성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교수와 학생들이 교류하는 행사와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지난 8일에는 원광대에서 정기 교류 행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광대 대외협력처장 유병남 교수님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원광대와 계명대가 27년째 정기 교류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시작된 행사인지요? 네, 우리 대학교와 계명대학교는 1998년 동서 지역 간 화학과 대학 간 학술 교류 및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예. 네, 그 이후에 친선 야구 경기 또는 대학 간 교수자 또는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세미나, 교환 강의, 학점 교류 그 행사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대학 간 협력 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1998년이면 지역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1998년이면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조금 상상하기 어렵겠지만은 영호남 지역 간 감정이 아직도 상당히 그 극성을 부렸던 그런 시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1998년 하면 이제 IMF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실업의 문제라든가 소득의 격차 또는 노사 간의 갈등 이런 우리 사회 내면에 싹 터 있던 갈등들이 분출했던 그와 같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 누가 먼저 다가간 건지는 모르나요? 우리 대학의 송천은 총장님께서 이 당시에 그런 어떤 지역 감정의 심화, 그 다음에 IMF 구제금융으로 인하여서 빈부의 차이, 이 이제 지역 갈등, 그 다음에 계급 갈등 또는 정치적 갈등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시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당시 국내 여러 관제자리라든가 또는 정치인들은 한국 사회 발전 가능성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때 융산 송천은 총장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민간 차원에서 해소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송천은 총장님은 대학 구조 개선 사업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 예. 영원한 갈등을 이 민간 레벨, 특히 대학 간의 교류를 통해서 먼저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노력으로 직접 계명대를 방문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영호남의 지역간 협력 사업을 개척하신 바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네. 당시 1998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네네. 대학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예. 원광대학교 우리 송천은 총장님께서 네네. 지역을 넘어서고 또 종교 화합까지 실천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계명대학교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해보자. 예, 네네.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군요. 네네. 우리 원광대는 원불교 정신, 그리고 이제 계명대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만큼 종교 화합의 의미도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금년 행사에서 느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우리 원광대학교가 박성태 총장님이 직접 우리 보직 교수라고 계명대를 방문했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산업순환 관계로 계명대학교 또 총장이나 주요 보직자들이 우리 본교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원불교는 은혜 정신이라고 하면 계명대는 기독교 정신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 계명대학교 이제 캠퍼스나 여러 프로그램에서도 그 학교에 기독교 정신이 녹아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비교과 활동들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도 느꼈습니다. 이번에
계명대학교 총장이 비롯한 또 부직자들도 우리 대학을 방문하셔가지고 숭산기념관에 있는 숭산기념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원불교육의 개교의 역사와 우리 원광대학교의 개교의 역사를 한눈에 이렇게 쭉 확인하시고 깊은 공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예. 자, 27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 아닙니까? 네네. 네, 그동안 뭐 학술, 교류, 뭐 스포츠, 우리 야구 경기, 뭐 의학, 철학, 인성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학술 대회를 해오면서 교류를 해왔는데 그동안 특별히 좀 생각나는 어떤 교류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제 9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됐던 그냥 친선 야구 경기로부터 서로 간의 안면을 트고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점차적으로 합동 학술 세미나, 학점 교류, 그 이상으로도 각 영역에 따라서 합동 세미나도 의학 분야, 철학 분야, 경찰 행정학 분야, 식품 영양학 분야 또는 중국학 분야로 이렇게 교류의 깊이와 넓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2017년에는 계명대와 우리 원광대학교가 우호길 개막식을 해서 원광의 숲이라든가 또는 계명에 우리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네. 보타닉 가든에다가 그 계명에 그 우정에 기대하는 표지막을 설치해가지고 양교의 협력 사업이 더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에는 이제 이와 같은 학술 행사를 넘어서 좀 더 사회와 관련 있는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상호 협력 방안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발표와 토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2022년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이 지금도 있지만은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상호 토론이 있었고요. 또 엑스스페이스를 활용한 메타버스 체험 이와 같은 교육 협력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은 이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됐지만은 또 계명대학은 또 아쉽게 다음 기회를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컬 대학 선정이 있어서 작지만 우리가 겪었던 경험과 노하우를 양교가 서로 공유를 해서 계명대가 내년에 글로컬 대학에 도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올해 우리가 겪었던 경험을 그대로 같이 공유하고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예. 그 원광대가 이번에 글로컬 대학 그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그 대학 개혁 사업이죠. 그 조금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현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사업이 바로 대표적인 고등교육 지원 정책이 글로컬 사업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사회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좀 이해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의 성격은 글로컬이라는 주제에서 바로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의 그 파급 효과로 지방대학과 지역 도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도시뿐만이 아니라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방과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그 경쟁력을 통해서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고 글로벌로 나아가는 토대 마련이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의 정부의 대학 정책 지원 사업이 대학 내부의 교육 개혁이라든가 또는 취업 지원 향상 사업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대학의 성과가 지역과 공유하거나 지역의 성과로 확산되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와 같은 비판을 극복하면서 새롭게 마련한 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의 최대가 바로 글로컬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지역의 경제 성장,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취업률 증가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글로컬로 나아가는 세계화와 또는 수출 규모의 증대, 외국인 유학생의 확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노리는 토탈 패키지 대학 지역 경쟁력 강화 사업을 우리가 글로컬 사업이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니 해도 지역 사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이 살아나야 되고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그 자리를 네. 잡고 또 기업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글로벌 사업에서는 철저히 교내 지표뿐만 아니라 지역적 성과 지표와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아마 계속 작용할 것입니다. 네. 정말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계명대와의 27년째 정기 교류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물론 학교는 학교고 종교는 종교지만 종립정신, 종교의 정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특징도 조금 있을까 싶어요. 이제 계명대로부터 많이 또 배우는 그런 정신들도 있을 것이고, 네. 좀 어떻습니까? 각 학교의 특징도 좀 있다고 느끼십니까? 특징이 좀 뚜렷하게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광대학교의 특징은 우리가 글로컬 사업에서도 그걸 강조했지만은 생명 산업, 생명 자원, 생명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교의 역량과 역사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그 자원과 역량을 다시 강화시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 농생명, 의생명, 생명 서비스 분야에 우리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향후 5년간 대학의 경쟁력 강화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와 인근 충남까지 아우르는 지역의 성장 산업의 잠재력을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그런 실천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10가지 핵심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명대학교 우리 자매 결연 대학이죠. 계명대학교의 특징이다 보면은 역시 우리 PD님 아시겠지만 계명대학은 대구시에 입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비교적 대도시권의 유리한 학사 구조와 단과대학 학문 그런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명대학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계명 아담스 칼리지라고 하는 그러면 국제화 대학이죠. 그래서 국제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는 타볼라 로사 칼리지라고 하는 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계명대학다운 그와 같은 학사구조라고 볼 수 있죠. 인구 2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유지하거나 활용 가능한 학사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제 계명대는 또 역시 음악공연예술대학을 이렇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학자원이 풍부하고 도시권에서의 여러 가지 공연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음악 또는 예술대학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장점이고 또 우리로서는 과거에 우리도 예체능 계열에서 고난권 최대의 학문 단위를 유지했던 그런 경험에 비춰서 참 부럽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각 대학마다 그 강점이 있고 네네. 어떤 특징이 있고 그렇죠. 서로 배울 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긴밀한 교류 협력이 이 시대에 네네.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이렇게 원광대와 계명대의 27년째 정기 교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지역 감정이 해소되고 종교 화합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한국 사회의 갈등은 더 다양해지고 또 대립도 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 양 대학의 이러한 교류가 우리 사회에 또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대학과 계명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학은 영호남 4개 대학과 항상 친선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실질적으로는 계명대학과 아주 긴밀한 인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 특히 교육부에서 매우 주목해야 될 협력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글로컬 대학에서도 올해 지원해서 다른 특이한 점은 연합대학이 신청이 가능하게 했거든요. 지금 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은 각각의 대학이 지원을 하는 신청 구조로 돼 있죠. 연구과제가 됐건 또는 국토부의 공과대학 지원 사업이 됐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사업이 됐건 대학의 소수 구성원이 대학 또는 산하협력단을 통해서 연구과제나 정책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 대학이 계명대와 협력하는 것처럼
각각의 지역이 커플링을 통해서 연합을 해서 연구 개발하거라든가 기초조사를 한다라든가 또는 공동의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면은 지방대학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지역 갈등도 해소할 수 있고 각각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즉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높은 그와 같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정부에서도 주목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예. 14개 시군이 각각의 개발 사업과 정부 예산 신청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경쟁률에 의해서 탈락할 경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간 연합 또는 지자체 간의 연합을 넘어서 지역과 지역 사이의 대학 간의 연합을 통한 공동 연구는 정말로 지역 발전과 사회적 갈등 및 이 지역의 동질감을 확보하고 팀워크를 통해서 국토 공간적 구조에서 협력을 더 촉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향의 정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케이스는 바로 정부에서도 원광대학교와 계명대학이 2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는 협력 구조에서 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등의 유발은 주민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기관도 아니고 대학도 아닙니다. 지나간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에서 참 우리가 피했어야 될 아픈 경험이지만은 슬기롭게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들을 민간 차원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이것이 조금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번에 계명대에서도 오신 신일희 총장님과 우리 대학의 박성태 총장님이 깊이와 공감을 나눈 바 있습니다. 네. 우리는 내년부터 양교가 공동 연구과제라든가 또는 기술 개발에 관련된 산학협력도 모색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지금 이제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제 네네. 또 지방대학이 많이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네네. 네. 앞으로 원광대의 계획이나 어떤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방이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한 20년 전부터 예상 가능한 인구 변화나 출산율 저하에 대한 뚜렷한 추세로서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노력과 준비가 다소 실기를 하거나 또는 실용학문 위주 또는 일자리에 좀 더 맞춤을 둔 일학습 병행제 같은 제도를 통해서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실기한 측면도 있고 우리들의 합리적인 예측과 분석보다 더 빠르게 출산율 감소와 지역의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번에 글로컬 대학 선정을 계기로 해서 사회교육이라고 할까요? 지식자 교육도 좀 더 왕성하게 전개하고 그다음에 재학생들에게도 실천학습과 인턴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글로컬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글로컬에서 나오고 있는 글로벌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을 합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 3,000년 유치 그다음에 우리 재학생들의 해외 협력기관 유치를 통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지방인 소재하지만은 글로벌라이저에서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5년 동안 갈고 닦아서 대학 발전에 뒷받침이 되고자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원광대가 우리 원불교회 정신으로 지덕이 겸수되는 그런 도학과 과학을 다 겸비한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또 지역을 넘어서 또 종교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화합의 메시지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또 좋은 영향력을 계속 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원광대 대외협력처장 유병남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